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주식회사 휘테커의 리트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스타트업은 왜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시작할 건데, 발표를 하기 앞서서 이 내용은 카카오의 이재승 이사님께 작년에 제가 강의를 들었던 IT 업계에서 일하는 방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먼저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해놨는데, 스타트업이 아닌 기업도 당연히 인재들을 원하겠지만 스타트업에 있어서 스타트업은 더 이 인재인 일당백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로 하는 직군입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들은 보통 비즈니스적 이해가 높거나 또는 전문성이 높고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재들을 원하는데요. 근데 이런 인재들은 좀 찾기 어려울 뿐더러 찾았다 해도 또는 연봉이 높은 상태일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을 좋아할까요? 그냥 인재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좋아하고, 이런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정보에 대한 공유, 그리고 자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사람들은 좋은 환경을 찾습니다. 인재 상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주도적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에서는 정보가 통제된 조직이 되면 안 되고요. 정보 통제는 곧 서열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앞쪽에서 정보와 자유,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정보에 대한 건 정보 공유에 대한 거고, 그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보 격차가 생겨서 정보 격차는 곧 서열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서열화는 밑에 커피 문화, 그리고 담배 문화, 복도 문화에 대해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고, 근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커피를 마실 때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담배를 필 때 따라간다거나, 아니면 복도에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지만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 정보 격차로 인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보 격차가 생겼을 때 그건 도구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능한 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보 공유에 대한 거는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일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고요. 내 일에 대한 맥락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수평에 대한 조직 문화를 얘기했을 때 요즘 많이 하는 게 닉네임 문화인데요. 휘테커 안에서도 라크, 제리, 피터 이런 것처럼 저도 이제 리트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이런 닉네임은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도 맞지만 just work, 그냥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책과 연차가 아닌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닉네임을 쓰는데,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그런 문화는 생각과 생각의 충돌을 야기한다고 적어놨는데, 이 흐름에 대해서 뒤쪽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게 되면은 다들 수평적인 관계에서 회의가 늘어지거나 또는 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스타트업은 보통 속도가 생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속도가 느려지면 좀 치명적인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적임자에게 위임을 하고, 그리고 위임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근데 권한과 책임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권한은 높은 사람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일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적임자에게 주어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책임까지 같이 주어서는 안 됩니다. 권한을 통해서 이 일이 잘 흘러가고 그 일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책임까지 같이 전가하게 되면은 그 정권을 가진 직원들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을 때 그 부담을 내가 안게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정이 좀 더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책임까지 같이 주는 게 아니라 권한만 적임자에게 잘 위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적어놓은 게 팀장에서 팀원까지 누구나 적임자라면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지만 단 책임은 위임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간의 위기질서 지향은 본능적이다라고 적어놨는데, 수평적이라는 이 자율조직에 있어서 의사결정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누군가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라크가 발표했던 거에서도 커맨더라는 대표 의전적 조직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사결정권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회의에서 쓴 얘기인데 합의랑 동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회의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 이거 합의한 겁니다, 동의한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떠넘기는 단어라서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고요. 합의랑 동의라는 얘기보다는 충분한 논의 후에 의사결정하자는 얘기를 회의에서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권한 위임과 결정 책임자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인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고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위임의 한계에 대해 이슈가 보일 때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위임에 대한 한계가 보인다면 그때그때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권한 위임의 5단계라고 해서 결정 후 통보, 청취, 그리고 토론을 통해 합의, 의견을 제시, 전적인 위임이 있는데 이거는 1단계가 가장 수직적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더 수평적인 조직이라고 하고요. 그 단계에 대한 얘기였고 이것도 카카오에서 이미 있는 권한 위임의 단계를 수정해가지고 자기들만의 단계로 쓰고 있는 것을 가져온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인 이 조직 문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이 문화가 형성되냐면 처음에 신뢰로 시작해서 충돌을 겪고 그리고 그게 문화가 돼서 문화가 된 뒤에 헌신을 통해서 다시 신뢰로 돌아가는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뢰는 내가 일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동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옳은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그 일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동료를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신뢰가 형성되면은 충돌을 겪게 됩니다. 이 충돌은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기에 가능한 거고요. 이 충돌이라고 하면은 의견과 의견의 충돌이라고 위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수직적이라면은 높은 직급의 사람이 결정해서 좀 놓쳤을 만한 이슈들도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 충돌을 통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문화가 목표를 위해서 가장 좋은 안을 내기 위해 치고받고 싸우는 문화라고 하고요. 이게 단지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닌 나의 의견을 더 잘 피력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의견이 잘 제시되고 많이 나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의사결정자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하면서 부각되고 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또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헌신인데 이 헌신에 대한 건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충돌의 과정 중에서 일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하기에 따르는 신뢰와 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신뢰하는 동료가 내린 결정이므로 믿고 따르는 것이기도 하고 결정권자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나를 믿어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더 좋은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믿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이 헌신이 있지 않으면은 다시 신뢰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만 문화가 형성되는 거고요. 그 문화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합시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에서도 이 의견을 제시하고 꼭 나의 일이 아니더라도 상대 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그냥 그 팀에 들어가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와서 왜 우리 팀한테 시비 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더 잘 되기 위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대한 헌신과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회의를 하면서 좋은 질문들에 대한 걸 6가지를 가져온 건데 첫 번째는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래서 사용자들의 경험은 뭐가 좋아져?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야? 투입하는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어?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거지? 그런데 이대로 계속하는 것이 맞아?에 대한 6가지고요. 이거는 스타트업이 고객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팀이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한마디로 동료들이 능력을 주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그런 조직 문화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걸로 발표를 마무리할 건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지 수평적 기업이 되면 안 되고요. 수평적 기업이 아닌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